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4주년이 된 해입니다. 구포장터 만세길 테마거리가 조성됐지만 역사에 대한 기록과 보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자부심과 국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국립기념관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일대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상구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시설 대표의 보조금 횡령 혐의로 문을 닫게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포장터 만세운동은 일신여학교, 동래시장 만세운동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인 3.1 만세운동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구포장터 만세길 테마거리가 새 단장됐지만 역사에 대한 기록과 보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구포장터 3.1 만세운동의 특징은 지식인 중심이 아닌 상인과 농민, 청년이 주축이 됐다는 점입니다. 1919년 3월 29일 구포장날, 1,200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구포 만세길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벌여 만세길을 새 단장했습니다. 구포 1 치안센터 앞 지하 연결부를 확장하고 만세거리 630m 구간에 가로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거리는 완성됐지만 구포장터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세거리에는 철길 방음벽 일부 구간에만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문화예술 플랫폼은 전시 콘텐츠 부족 등으로 외면받다가 역사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수집이다 뭐다 해놓고는 할 때 그때 반짝하고는 영知名도가 없어 그런지 사람도 안 모이고 오히려 저쪽에 지금 다리 세안한 거 그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세거리를 알리려면은 이제 볼 수 있는 영상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글로만 딱 있으니까는 이제 읽긴 읽어도 자세하게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일대 마지막 적산 가옥은 2018년 3월 숙박시설 주차장으로 사라졌고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는 이곳과는 동떨어진 구포 제방에 세워졌습니다. 옛날 구포장터가 지금 파출소 치안 센터에 구포 센터 있는데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라도 이제 상설이 안 되더라도 이제 간략하게 장터 모양을 해서 해주면은 안 그러면 거기 체험장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포장터 만세운동 재현 행사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북구는 오는 3월 29일 구포역 광장에서 기념식과 뮤지컬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시작은 임시정부였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부터 다시 나라의 틀을 세우는 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의 자부심과 국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데요. 서울,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는 이 같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국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 그로부터 한 달 뒤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1945년까지 무려 27년의 세월. 임시정부의 피나는 노력과 빛나는 결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꽃피웠습니다. 우리 민주 독립을 성공하리라. 아휘마다 대학을 졸업하되 홀이다. 어른마다 기표하여
정치상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대한독립 만세, 임시정부 만세. 전시된 각종 자료들은 흥미를 더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문서들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조국 독립을 맞으며 남긴 붓글씨 등을 직접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 기념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국가등록 문화재도 있습니다. 1945년 임시정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과 중국어, 영어로 출판한 애국가 악보입니다. 애국가 창작 과정과 당시 김구 주석의 사진도 함께 인쇄돼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옆 언덕에 자리 잡은 밝은 회색빛 건물. 지난해 3월 수립 103년 만에 문을 연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내부는 총 3개 상설전시관으로 구성됩니다.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첫 발을 뗀 순간부터 법적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입법부,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민주공화제 체제를 만들어간 행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그리고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한번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그 뜻을 느낄 수 있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단지 동맹의 상징,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누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 거사를 단행할 수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죠. 바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최재형 선생인데요.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일대기를 살펴봤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그의 마지막 순간은 100년 전 신문 한 귀퉁이. 그것도 일본인이 발행한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신문으로는 유일하게 최재형 선생의 기록을 실었던 반도 신문입니다. 신문은 1920년 4월 일본군이 연해주 참변을 일으키고 최재형 선생을 총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869년 가난을 피해 러시아로 이주했던 최재형 선생은 이후 연해주 일대에서 군납을 담당하는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1900년대 초 10만 명을 훌쩍 넘겼던 이주 한인들의 구심점이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 참전한 뒤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등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자 독립운동을 결심합니다. 항해 임시정부가 생길 때 그 러시아파 3명이 그 내각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동희, 문창범, 최재형이.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의 기초가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고 그 구심점에 최재형 선생님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항일 의병들을 규합하고 군자금, 군수 물자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동의회. 동의회는 당시 간도 관리사로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이범윤,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이휘종,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동의회는 1908년 7월 연해주 접경 지역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며 일본군을 차례차례 격파했습니다. 이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거사까지 모두 최재형 선생의 지원으로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로 남아있는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지장. 이들의 결의 역시 최재형 선생이 운영했던 항일 언론 대동공보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후 안중근 의사는
최재형 선생에 대해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그가 체포되면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이 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동의회가 조직이 되고 최재형이 총장, 이휘종이 회장, 또 안중근은 당시 평의원으로 참여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하얼빈 의거 이후 리순 감옥에서 자신의 신분을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적의 수장인 이또를 처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한의군이 바로 동의회에서 만든 대한 그 국내 진공작전을 했던 그 의군이거든요. 안중근 의사 순국 후 남은 일가족을 끝까지 돌봤던 최재형 선생. 그는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 취조도 재판도 없이 총살됐고 유해 역시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던 묘는 불미스러운 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최근까지 복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사상구의 한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시설 대표의 보조금 횡령 혐의로 28일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다행히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의 전원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들었던 어린이집과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시설 대표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 횡령하면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하는데 시설 대표는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의 전원 문제는 급하게 다른 지역의 통합 어린이집 등으로 가게 되면서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차량으로 마음 편히 등원과 하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부모가 직접 아이들의 등하원을 시켜야 합니다. 장애 아동에 맞는 전문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워킹맘도 그렇고 전업주부들도 그렇고 다 자체적으로 아이를 등하원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죠. 지난 3일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놓고 부산시와 관계기관 간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이랑 이제 부산시 쪽은 그래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런 사람한테 아이들을 보내기 싫다. 그럴 바에 차라리 다른 데로 가겠다. 약간 이런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어린이집 졸업식이 열려 그야말로 마지막 졸업식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놀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시간이 있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나 또 아이들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마음껏 못 해준 거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달까지 장애인 어린이집을 다닌 원생은 모두 32명. 뚜렷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가 됐던 아이들의 전원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1년 뒤에도 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상구의 전문 어린이집이 다시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옆 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에 심한 곡각지여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동안 민원도 계속되는데요. 보행자와 차량 안전을 위한 일부 시설들이 설치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옆 도로입니다. 꽃마을에서 한참 둘러가야 했던 시향로를 한 번에 가로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도로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파른 경사로에 경성전자구 뒤편으로 길이 심하게 꺾여 있어 차량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또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어 인명피해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관련 내용 보도 이후 서구는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폭 1m가량의 흙 콘크리트를 포장해 인도를 마련했고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협소한 도로거나 하면 1.5m는 확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고깍지 구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 회전 반경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도가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도는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흙 콘크리트를. 또 빗길 사고를 막기 위해 배수로를 설치했고 고깍지에는 과속 방지턱 2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끝 횡단보도에서는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은 차량에 보행자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도 연수 드시면 내려온다니까 저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차가 위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는 급경사기 때문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온다 해도 그 신호등이 없으면 이사사고가 참 많이 날 장소라 여기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을, 새 도로에는 보행자를 표시해주는 스마트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차량이나 보행자 이제 확인용으로 이제 반사경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신호 체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랑 협의가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라. 서구는 모든 안전시설 설치를 마친 뒤 3월 초 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2,215개를 창출합니다. 이번에 투입하는 120억 원 중 96억 원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시비가 더해졌습니다. 시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총 3개 사업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건조한 날씨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소방은 축제와 행사장 등의 맞춤형 예방 대책을 세우는 한편 요양병원과 사우나 등에서는 소방훈련과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는 2,972건으로 집계됐는데 인명피해 248명, 재산피해 115억 원으로 4계절 중 가장 높았습니다. 기장 철마면에 투견장으로 의심되는 개 농장이 발견됐습니다. 주로 투견으로 활용되는 핏불테리어 수십 마리와 투견장으로 보이는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쳐다나? 기장 철마면의 깊은 산속,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가건물과 각종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오랫동안 개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 케이지 100여 개와 먹이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의 뼈 등이 발견됩니다. 토지주는 개농장을 운영해온 사람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강제 이행금을 내면서 최근까지 200여 마리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이 농장은 약 25년 동안 개를 키워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케이지는 텅 비어 있고 위쪽에는 투견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만 남아 있습니다. 문이 2개거든요. 개를 이쪽 문으로 하나 엮고 저쪽 문으로 하나 엮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투견으로 보이는 핏불테리어 10여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머리나 다리에 상처가 있는 개도 발견됩니다. 투견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개를 키워 투견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곳에서 개를 키웠던 농장주는 인근에서 핏불테리어 20마리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투견장 흔적이 있던데요? 아래쪽에 투견장으로 의심되는 흔적 구조물들이 좀 있던데. 그거는 지금 철거 다 해갖고 지금 못 치게. 그거 지금 철거 다 했단 말은 있었단 말이세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투견장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운영돼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투견장으로 추정만 할 뿐입니다. 또 학대를 당한 흔적이 없고 개들의 영양 상태도 좋은 편이라 동물 학대를 이유로 구조나 보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머리가 다친
그 pit불테리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걔가 지금 안 보여요. 25년 전부터 키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게 발견되지 않고 이래 있었다는 건 기장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여기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개농장이 몰래 운영되다 보니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장이 있는 곳은 그린벨트이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불법 운영이기에 제대로 된 분뇨 처리 시설이 있을 리 없고 폐기물은 산 여기저기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농장 주변은 그야말로 쓰레기 천국입니다. 제 뒤로 수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아래쪽에도 많은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기 전 촬영된 영상을 보니 먹이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동물뼈가 산 귀퉁이를 뒤덮고 있습니다. 땅속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산이 그냥 쓰레기 야적장을 방불케 합니다. 군청의 힘이 손이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차량을 통제해서라도 우리가 건물을 허물어서 없애고 계집도 없애고 할 작정입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개 농장주에게 현재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 행위자가 이제 그거 이행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언제까지 뭐 자기들이 이제 칠 수 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치우겠다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이 저한테 제출해줘야 돼요. 개 농장주는 오는 6월에서 7월쯤 농장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강서구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2024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제한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대상 사업은 주민 복리 증진과 생활 주변 불편 해소,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접수된 사업은 주민 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주민 생활 밀접도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2024년도 본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 결과는 올해 12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부산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관광발전연구회는 북구 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섭니다. 지난해 9월에 출범한 연구회는 북구 관광발전 중장기 마스터플랜 연구를 위해 결성돼 김성택 대표 의원과 김기현, 하승범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수행기관과 융복합 인문 힐링 여행상품, 먹거리 테마거리, MZ세대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월 1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